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20대를 즐기고 있는 여성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야망이 남다른 남편에게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정확하게 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정말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고, 비록 당장은 크게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실망스러운 모습뿐이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다 보면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참아왔는데 결국 제 기대를 무참히도 짓밟아버리는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홀가분하게 일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살 만큼 고수입을 올리는 웹디자이너예요. 요즘은 대부분 회사들이 홈페이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 초기에 디자인을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디자이너들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페이 역시 격차가 큽니다. 거기다 일거리 역시 부익부 빈익빈이라 한 번 능력을 인정받고 이름이 알려지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적당한 규모의 기업 하나만 장기 계약을 맺어도 웬만한 대기업 연봉 저리 가라 할 만큼 수입이 좋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위치에 오기까지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어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6살이라 사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을 수가 없는데 그마저도 시간이 갈수록 옅어져만 가네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알부자였던 친가의 막내 아들이셔서 돈 때문에 어려움은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아버지는 그때부터 여러 여성분들과 만남을 가지셨고 제가 한참 사춘기이던 중학교 때부터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비록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왠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까지 친한 관계는 아니에요. 마음을 정착할 곳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공부에 열중하지 못했다고 하기엔 물론 핑계겠지만 그때부터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당시 아버지가 사주신 컴퓨터에 있는 그림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그리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만큼 열정도 커져가더라고요. 그러다 알게 된 직업이 바로 웹디자이너였고, 이런 직업도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제 인생의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웹디자이너가 되는 걸로 정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아버지는 제게 아무 대학이라도 진학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셨지만 전 이미 꿈이 있었기에 과감히 대학을 포기한다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웹디자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학원을 다닌 건 아니었어요. 될 수 있으면 아버지의 도움은 받기 싫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알바를 하며 생활비와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곤 저녁부터 새벽까지 디자인 공부에 매진을 해서 결국 3년 만에 비록 작은 회사지만 웹디자이너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물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고 주로 보조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남들 퇴근하고 남아서 하루라도 빨리 제 능력을 올리기 위해 노력에 또 노력을 했습니다. 마치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전 어엿하게 한 사람 몫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보람과 기쁨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딱 그 시기에 만난 남편은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푹 빠져버렸고 곧바로 사귀게 되었죠. 남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말이 잘 통하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모를 만큼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저처럼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당시 남편이 다니던 직장은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이었지만 저와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영어 공부며 나중에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때 필요한 각종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큼 남자를 멋지게 보이게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꿈을 이루겠구나 하는 기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도 사랑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저희가 사귀기로 한 지 1년 반이 넘었더라고요. 제 생일날 남편은 제게 자기와 결혼해주지 않겠냐며 작은 이벤트와 함께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겠다 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편 제가 20대가 되고
여전히 어색하긴 했지만 친정아버지와의 관계도 많이 회복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연애를 하셨어도 아버지는 재혼은 하지 않으셨고 나중엔 여성 편력까지 싹 끊으셨어요. 거기다 하루는 제게 어린 시절을 언급하시며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눈치를 챘는지 아예 몰랐다고 하시며 한참을 사과를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버지의 사과와 함께 저 역시도 나이를 먹으면서 철이 들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도 한결 줄어들었나 봐요. 남편에게 청혼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남편을 아버지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거였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은 참 많은데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다면서 결혼은 조금 늦추고 천천히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하시는데 예상치 못한 방향의 대답에 서운해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던 게 지금은 천추의 한이네요. 아무튼 아버지의 은근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저는 남편과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시가에선 반대로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제게 친정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사실도 크게 개념치 않으셨는데 사실 좀 걱정했던 부분이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의미가 없다고 그저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며 도와주고 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시어머니의 속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몇 달은 즐겁게 지냈어요. 평일에는 각자 회사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외곽으로 놀러 다니면서 말 그대로 신혼의 단꿈에 푹 빠져 살았죠. 하지만 결혼 후 2달도 안 돼서 저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둬야만 했어요.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 실력에도 자신이 넘쳤었고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인맥 관리도 꽤 잘해놓은 상태라 오히려 회사에서 재정 문제로 그만둬야 할 상황이 왔을 때 반갑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속사정을 모르다 보니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야기에 몹시도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이 외벌이를 해야 하냐 물어보길래 그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서 내가 살림은 잘해볼게. 그나저나 우리 남편 고생하겠네. 나 먹여 살리려면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거든요. 그러자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얼굴이 한없이 심각해지더니 자기는 결혼하면서 외벌이를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다. 혹시라도 돈이 모자르거나 그러면 하다못해 장인어른한테라도 받아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역시 저한테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길래 이대로 대화를 계속하다간 상황이 더 악화되고 둘 다 기분만 나쁘겠다 싶어 남편을 안심시켜줬습니다. 아무 걱정 말라고 말이죠. 모아놓은 돈도 있고 또한 바로 수입이 끊어질 것도 아니라고 했더니 그제야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아무리 결혼한 사이여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기대는 건 매너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꿈을 응원해주는 건 좋지만 희생을 강요하지는 말자며 선을 그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이후로 한동안 제 수입은 전에 회사를 다닐 때의 반도 안 되었지만 그래도 공동으로 내는 생활비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남편에게 손을 벌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가 꽤 잘 사시는 터라 아버지에게 사업체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나름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저 결혼할 때 제 돈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통장에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전부 다 해주셨거든요. 지금까지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통장에 1억 정도 있었는데 프리랜서 기간 동안 그 돈 조금씩 까먹으면서 버틸 수 있었죠. 그러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저를 유독 아껴주시던 파트장님이 다리를 놔줘서 기업과 처음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궤도에 올라간 제 수입은 회사를 다닐 때에 비해서 3배 이상 될 만큼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네요. 프리랜서 일이 다 그렇겠지만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제 수입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기가 애매했는데 첫 장기 계약을 따낸 후 몇 개월 동안 제 수입을 확인해 보니 이제는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디어 제 수입의 실체를 알게 된 남편은 진짜 잘 됐다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죠.
그리고 며칠 뒤 뜻밖의 이야기를 남편이 꺼내더라고요. 그건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이달까지만 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였어요.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라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편은 저를 보며 깨달은 게 많았답니다. 회사 생활에 얽매여 아둥바둥 살아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럴 바엔 차라리 너처럼 나도 내 꿈을 이루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저와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고 더욱더 화가 나는 건 그 꿈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다는 거였죠. 그냥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싶은 게 꿈이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꿈입니까? 설령 그게 꿈이라고 해도 최소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일을 그만두던가 해야지. 예전에 자기 외벌이 할지도 모른다고 심각한 표정으로 했던 말은 전부 어디로 간 건지 참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말하기도 싫고 해서 일주일 안으로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들려달라 하고 그날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내민 계획이라는 건 바로 PC방이었네요. 제가 너무 평범한 거 아니냐. 요즘 같은 시기에 PC방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 자기한테 다 생각이 있다고 그냥 게임만 하는 PC방이 아니라 커피숍과 게임방을 합쳐놓은 컨셉으로 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같이 창의적인 사람이 남들이랑 똑같이 하겠냐고 분명히 대박 날 거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라고 쳐도 문제는 돈이었죠. 사업 계획은 알겠으니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당신 통장에 얼마 정도 있어? 그리고 그동안 생활비 내고 남은 돈도 계속 모았을 거 아니야. 투자한다 생각하고 좀 빌려주라. 라더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당신은 얼마 모았어? 라고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돈을 어떻게 모으냐입니다. 한 달에 400 벌어서 생활비 내고 그리고 부모님도 좀 드리면 나머지로 용돈하기도 빠듯하다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럼 결국 내 돈만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긴데 예전에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 서로의 꿈을 응원은 해줘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자고. 근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버럭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은 안 하면서도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전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내일 회사 가서 사직서 다시 돌려달라 하라고 한 푼도 못 보태준다 소리치곤 짜증나서 집에서 나와버렸네요. 남편이 여기서만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이혼까지는 안 했겠죠. 하지만 다음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해서는 대뜸 쌍욕부터 하시더니 자기가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도와주며 지내라고. 근데 그깟 돈 몇 푼 쥐고 있다고 남편이 큰일을 보려는 걸 막아서냐며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고 상황 설명을 하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무조건 입 다물라고 어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가르치려 드냐고 하시대요. 결국 다음에 나온 말을 듣고는 전 이성을 잃어버렸네요. 역시 애미 없이 자란 것들은 딱 티가 난다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본 적이 있어야 이런 걸 알지. 눈이 돌아가 버린 저는 시어머니에게 당신 아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당신 역시 누구한테 훈계할 자격은 없는 것 같다고 소리치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들려줬더니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하냐며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역정을 내는데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늦기 전에 갈라서는 게 답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돈 좀 번다고 무서운 게 없냐 그러길래 전 지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이혼은 아닌 것 같다. 우리 혼인신고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 그냥 헤어지는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려던 무렵에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혼인신고는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냐며 남편한테 여러 차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너 일하는 거 자리 좀 잡으면 그때 하자였는데 그게 지금 와서 지 발등을 찍은 거죠. 이제 와서 보니 서류 정리할 것도 없고 깔끔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차피 반반에서 들어온 전세니까 원하면 전세금 절반은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는 듯 했지만 이미 상황을 돌리기엔 너무 늦은 거였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한 달 정도 친정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 정리도 하고 집도 알아보며 지내다가 지금은 오피스텔 하나 구해서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열심히 프리랜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경력을 쌓아서 제 팀을 꾸리는 게 다음 목표고요. 진작에 친정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후회만 가득하네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고 어렵게 되찾은 기회니만큼 더욱더 신중하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